자, 페이지 16페이지. 물권의 종류. 첫 번째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양가로 2번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각 개념만 오늘 파악하고 오늘 마칠게요. 점유권과 본권. 제목만 들었는데 점유권이란 게 뭔지 여기 점유권과 본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먼저 법 조문을 한번 봅니다. 제192조 괄호 열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괄호 닫고 제1항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법 조문은 읽습니다. 이제 기본서에 있는 법 조문, 제 교재에 있는 법 조문은 반드시 읽으세요.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내용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읽으세요. 법 조문이 좀 어려워요. 이런 문장을 자꾸 읽어봐야 해석 능력이 키워져요. 자, 법 조문 읽을 때 요령이에요. 제192조 앞으로 숫자는 읽지 않습니다. 그냥 괄호 열고 닫고로 바로 들이대세요. 그래서 법조문 읽는 요령이에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아하,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어떤 경우에 취득하고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에 관한 내용에 관한 법조문인가 보군 느낌 가지시고 제1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2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문으로 되어 있으면 일자가 없어요. 2항은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삭제했을 뿐이에요. 제1항 이제 읽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한 줄짜리 가장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 중심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 내봐요. 여기서 내가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내가 밑줄을 긋고 내가 섭취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사실상 지배예요. 이 5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밑줄은 거기만 긋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여기만 밑줄 들어가고 나머지는 밑줄을 긋지 마세요. 눈으로 봐도 돼요. 자, 물건을 목적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효과, 법이 당신 점유권이라는 물건 먹으세요. 그 조문이에요. 즉 점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한다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제2항에서 소멸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사실상 지배가 무슨 말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뭔지에 관한 설명이 기본서에 쫙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점유권이 태어나려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배는 내가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점유하는 거, 이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배 영역에 미치는 걸 점유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배 앞에 사실상이란 말이 붙어 있어. 이 말이 뭔 말일까? 설명을 안 들으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사실상 지배가 뭔지에 관한 기본선 내용을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쉽게 파악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기만 돼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즉, 갑의 가방을 을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절취했다 그래요. 절도죠. 자, 도둑놈, 갑이 점유하고 있는 갑 소유 가방을 도둑놈 을이 도둑질해 갔네요. 그러면 얘가 가방 가지고 있다가 점유가 을로 넘어갔겠죠. 그러면 을이 이제 이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도둑놈한테는 법은 도둑놈을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통상적으로 안 해요. 도둑놈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도둑놈한테 뭔 법이 권리를 주겠어. 법은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도둑놈은 나쁜 놈이니까 원래 법은 불법 점유자, 무단 점유자, 도둑놈한테는 권리를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점유권만큼은 예외예요.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가방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권리를 줘버려요. 어떤 권리?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요. 즉 도둑놈에게도 권리를 주네.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이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 줘버려요. 따라서 을이 훔쳐온 가방을 A가 또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면 을 도둑놈이 A 도둑놈을 상대로 돌려줘. 점유권에 기해서 돌려줘. 할 수? 자, 재판 걸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끝났죠. 자, 야 도둑놈 가방 내놔. 이 도둑놈아. 을이 그랬어. 야 임마 너 도둑놈이잖아. 안 줘. 했어. 소송 걸었어요. 판사님, A가요 제가 점유하고 있는 가방을 훔쳐갔어요. 판결 좀 때려주세요. 돌려달라고. 선생님 가방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도둑놈이에요. 훔친 물건이에요. 아 도둑놈이세요? 알겠어요. A는 을에게 가방 반환하라. 이겨요. 법이 도와줘요. 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법은 권리자를 무조건 보호해줘요. 도둑놈도 보호돼요.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고 점유권이 침해됐죠.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깁니다. 다만 소유자가 나서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돌려줘야겠죠. 어찌됐든 둘 사이의 문제에서는 얘 점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점유권이란 것은 소유권과 같은 점유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점유하기만 하면, 사실상 가지고 있기만 하면 권리가 주어져요. 이걸 점유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 소유권이 대표적이겠죠. 이걸 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권의 개념은 뭐냐? 점유권 반대말이에요. 점유권 반대말 본권. 본권은 근본 본자예요. 즉 지배할 수 있는,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 점유권 이외의 모든 권자는 다 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다 본권이에요. 그래서 본권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점유권이란 게 뭐냐?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가방을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태어난다 그거예요. 이게 점유권의 사실상 지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뭐냐?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돼요. 이걸 지배하는 권리 그래요.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본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점유권은 태어납니다. 이에 반해서 본권은 지배하는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이에요. 단어가 바뀌었죠? 지배하는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즉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어떤 권리예요. 정당화 밑줄, 할 수 있는, 저기는 지배하는 밑줄,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 밑줄. 거기가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키워드란 얘기예요. 아하, 점유권은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게 본권인데,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본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점유권은 태어나는구나.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표현해요. 본권이 있든 없든.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권 대비 점유권의 개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권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한 말뿐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 나머지들은 점유권 아닌 놈들은 다 본권이에요. 그럼 임차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임차권 본권이다 아니다? 자, 임차인이 사는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했잖아요. 임차권이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왜 본권이 아니야? 점유권 아닌 권은 제가 다 본권이라고 했잖아요. 점유권 아닌 놈은 다 본권에 속해. 살 수 있는 권리죠. 내가 새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 아닌 권자 붙으면 지상, 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소유권, 점유권 아닌 다른 모든 권리는 다 본권이야. 본권 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권 아닌 모든 권리는 다 본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유권 대비 모든 권리는 다 본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안 중요해요. 이런 게 힘쓸 필요 없어.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시험도 안 나오는데 뭐.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볼 거예요. 임차권도 본권이요. 왜? 권자 붙었잖아. 권자가 붙은 모든 권리, 채권도 마찬가지고 권자 붙으면 다 본권이야. 본권.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관념적 지배할 수 있는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본권이라고 해요. 사용할 수 있죠. 임차권, 임차인의 권리.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소유자는 소유권, 법률 범위 내에서 지소유 물건을,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두 줄짜리 문장에서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렇지. 사용, 수익, 처분에만 밑줄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으로 읽으시고. 소유권의 내용이죠.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나머지는 소유자는 지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구나. 할 권리는 할 수 있는의 준말이에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다 본권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두 번째,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자, 지상권부터 볼게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지상권의 내용에 관한 법조문인데, 법조문은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은 읽어야 돼. 그러면 자, 주어 잡고 소수로 잡고 목적어 설명 얻기,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주어는 지상권자는 어떤 내용의 권리가 있느냐, 소수로 타인 토지를, 그는 타인이죠. 타인, 남의 토지를 사용하네. 지상권의 내용은 뭐다?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일단 소수로가 중요하지. 항상 지상권의 내용, 제목 보면 지상권은 뭐다?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네, 사용하네. 문제는 중간에 설명할 게 있어요. 타인 토지에 뭐 하기 위해서? 건물만 읽어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뭔 말일까?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한대요? 무슨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한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법률 문장의 특성이에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맞지? 우리 철학책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돌아버리겠죠. 칸트, 니체 책 읽어봐. 나 돌아버리겠어.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읽었는데 분명히 한글이야. 근데 소설책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생각해야 돼. 지상권자는 분절해서 읽습니다. 먼저 주어 잡고 소수로 잡아요.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를 사용하구나. 근데 왜, 무슨 목적으로? 위하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 사용. 한번 생각해봐.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래. 자, 이제 설명드려야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합니다. 일단 소수로 꽉 잡는 거예요.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이란 권리가 무슨 권리인지. 지상권이죠.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빌리는 계약이에요. 자, 을은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땅이 없어. 그럼 방법은 땅을 사는 거지. 땅을 사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땅값이 비싸. 돈이 없어. 두 번째 방법, 남의 토지를 빌려요. 그래서 갑 토지를 빌립니다. 그다음 단순히 농사 지으려고 지상권은 빌리지 않아요. 그 위에 건물을 반드시 올립니다. 그러려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갑소유 대상은 지상권의 대상은 토지. 자, 우리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권리를 취득하려면 행동해야 돼요. 법률 규정 빼놓고는. 법이 먹여주는 것은 상속과 같이 법 조문이 있어야 돼요. 행동 갑니다. 나 건물 좀 올리려고요. 당신 땅 좀 한 10년 빌려주세요. 지상권을 설정하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죠. 오케이 할 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갑이 승낙을 해줘야죠. 자, 갑 소유권 위에 설정은 항상 소유권을 전제로 태어나요. 그래서 갑 소유 당신 토지 위에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해 주세요. 오케이.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했다고 해서 지상권이라는 물권은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했듯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86조가 제가 조문을 하는 거예요. 186조 계약이라는 매매 계약이든 설정 계약이든 계약이죠. 계약하면 법률행위. 빨리빨리 훈련해야 돼. 계약하면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만으로는 부족해. 186조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취득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설정 계약만으로는 지상권이라는 물권 취득 못해요. 반드시 자기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지. 처음으로 태어났지. 지상권 설정 등기예요. 자, 그러면 계약하고 등기 박았으니까 186조 법조문에 따라 을은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을을 지상권자. 소유자 왼쪽 놈을 항상 지상권 설정해 준 사람. 왼쪽 놈 소유자가 항상 설정자가 돼요. 이 제한물권 파트에서는 소유자 왼쪽 놈이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 오른쪽 놈이 항상 권리자예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을로 될 거예요. 권리자. 왼쪽 소유자는 다 채무자든 소유자는 다 설정자예요. 자, 그러면 을을 너는 왜 갑 토지를 빌렸니? 농사 지으려고 빌린 게 아니라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나무를 심어요. 자, 그러면 땅은 갑 소유 토지인데 건물은 갑 건물이에요? 을 건물이에요? 항상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딱 지은 놈 소유예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도 그 건물은 지 거예요. 절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위에 건물을 먹지 못해요. 따라서 건물은 무조건 지은 놈 소유, 을 소유예요. 즉 지상권자 을 소유 건물이에요. 따라서 지상권이란 뭐냐? 일단 남의 땅, 갑 타인 토지를 사용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용익물권. 목적 건물 식당 하려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인데 건물만 알아도 돼요. 건물 등 이걸 지상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서 지상물 그래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 건물. 이게 지상권이에요. 자, 지상권의 개념. 항상 민법은 갑을 사례로 이해하세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흑판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걸 봐, 이걸. 그래서 제가 지상권 쓰면 속으로 따라 읽는 거예요. 지상권. 겉으로 하면 더 좋고. 지상권자, 설정자 자꾸 뱉어야 돼요. 너는 왜 갑토지를 빌렸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 올려서 식당하는 거예요. 자, 타인 토지를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으로 빌리는 방법, 토지 전세권으로 빌리는 방법, 토지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 현실은 지상권은 계약을 통한 지상권은 없어요. 현실은
다 임대차예요. 임대차. 왜 없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지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센 놈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세요. 기간이 무려 30년이야. 최소 기간이 30년은 보장해 줘야 돼. 주인이 자기 땅을 30년간 빌려주고 싶겠어? 내 나이가 60인데? 살아있을까? 30년 후에? 그래서 현실에는 계약을 통한 약정 지상권은 없어요. 아무도 지상권으로 안 빌려줘. 토지 임대차로 빌려줘요. 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지상권이지만 시험에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지. 지역권도 현실에 없어요. 하지만 한 문제 배정돼 있어요. 현실에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왜 빌렸니? 건물 올려서 소유하려고. 즉 건물은 지상권자 소유. 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올리면 반드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남의 토지에 허락 없이 권리 설정 없이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그래.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 신축한 이놈상대로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돼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물권으로 취득하는 게 지상권하고 토지 전세. 그다음에 채권으로 취득하는 게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 그래서 첫 번째 용익물권이 지상권으로 사용하네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전제로 해요. 이 토지를 점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살고 있죠? 그게 다 점유야. 그래서 사용은 반드시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따라서 지상권자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도 있고 점유권이라는 물권 두 개가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고 갑은. 그다음에 세조소도 얘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죠. 아, 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러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상권의 개념. 타인 토지를 사용합니다. 너는 왜 빌렸니? 건물 올리려고요. 건물 등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게 지상권. 됐어. 자, 지역권. 오늘은 개념만 볼 거예요. 지역권이란 게 뭔지. 자, 지역권의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봐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 목적어가 나왔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래요. 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 목적어 나왔죠?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에 밑줄을 또 긋고 싶어? 아, 위에 밑줄을 안 긋구나. 자, 지상권자 밑줄은 타인 토지 사용에 밑줄하는 거야. 타인 토지 사용. 토지 사용. 거기 네 글자에 밑줄 왔어요. 옆집 토지, 갑 토지 사용할. 옆집이 아니라 갑 소유 토지 사용이죠. 건물 밑줄, 소유 밑줄. 건물을 소유, 건물 소유 이렇게. 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체 밑줄 쳐도 돼요. 상관없어. 결국 지상권은 소수로가 중요하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내 거로 만들란 얘기예요. 그다음 그럼 지역권은 일정 목적을 위해 대상은 타인 토지고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이죠. 항상 소수를 일단 잡아야 돼. 편익에 이용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편익에 이용한다는 게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 여기에 밑줄 들어가 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 여기까지만 밑줄 치는 거. 이용까지만 밑줄 치는 거지. 하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거 밑줄 치면 안 돼요. 안 중요하니까. 편익에 이용.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지역권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반드시 그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역권이 나타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갑 소유 토지고 옆집 땅이 을 소유 토지예요. 자, 이건 도로예요. 도로. 을은 갑 땅을 통과해서 출근할 수 있다 없다? 갑 토지를 통과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다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남의 땅 못 가요. 따라서 을은 통로 도로로 나가는 통로엔 이렇게
해서 출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존 통로로 출근하려고 하니까 30분이 걸려. 30분. 근데 옆집 갑당으로 나가면 1분이면 가버려요.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을은 30분 걸려서 출근하고 싶어요? 바로 통과하고 싶어요? 바로 가고 싶겠죠. 그러면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요. 행동해야 돼. 당연히 찾아가야지. 갑, 내가 출근하는데 당신 마당 한쪽으로만 내 차로 여기 터서 출근할게요. 허락 좀 해주세요. 달에 한 10,000원씩 줄게. 뭐 10,000원이면 더 걷지. 50,000원 하면 오케이 50,000원.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당신 땅을, 내 땅은 편익이 부족해. 왜? 돌아갈 30분에 걸려. 그래서 당신 땅으로 바로 통과해버리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럴 때 당신 땅을 통행 중 합시다. 통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 중 통행 목적을 위하여 나한테 당신 땅 일부, 마당 일부를 통행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 좀 설정해 주세요.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고 오케이 계약이 맺어졌죠. 설정 계약 플러스 반드시 지역권 물권이니까 등기를 하면 이 을은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지역권을 취득해요. 등기했으니까. 이게 지역권이에요. 등기했으니까 지역권자가 되고 갑은 지역권 항상 소유자,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왼쪽 놈은 소유자, 오른쪽 놈은 권리자예요. 권리자. 통행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해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용이에요. 이용. 지상권은 사용이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놈은 사용이 아니라 이용이네. 다르죠? 사용하고 이용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편익의 이용, 이 편익은 통행이라는 편익이에요. 당신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만 합시다. 그 얘기는 하루에 나 2번만 다닐게요. 출퇴근할 때만. 간혹 제가 중간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번 더 다닐게요. 즉 이용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갑 자기가 통행하는 이 파트를 을이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지역권 대상 토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편익의 이용만 해. 통행만 하지 절대 점유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 일정한 목적은 한 가지로 제한되지 않고 기타 등등 무수히 많아요. 만약에 물을 끌어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갑토지 일부분에 수도관을 매설해서 물을 끌어 쓸 수도 있어요. 용수지역권 그래요. 그래서 통행 목적, 물 끌어 쓰는 목적, 기타 등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옆집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그러면 지역권은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돌아가려면 너무 멀어. 옆집 토지를 바로 가야지. 통행 목적을 위해서 통행이라는 편익에 잠시 이용. 점유하지 않는다. 자, 단어 하나 더 할게요. 이 을 땅은 통행이라는 편익에 부족해. 도로로 나가야 된다. 이 통행 목적에 이게 아주 부족한 땅이야. 왜? 도로로 나가려면 30분이나 걸리거든. 이 땅은. 그래서 이 땅, 을 땅을 편익이 부족해. 통행이라는 편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을 지역권자 토지를 편익이 부족하니까 필요할 요자예요. 필요할 요. 나는 통행이라는 편익이 필요해. 필요할 요. 요역지. 입안에서 통행하세요라고 제공된 토지 다니세요. 승낙했다. 그래서 이 빗금치분 통행하는데 쓰는 파트를 다니세요. 다니세요. 승낙했다.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승역지 그래요. 지역권은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요역지, 승역지 이런 단어 빨리 뱉어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한자로 해야 돼요. 필요할 요자야.
편익이 부족해. 나는 편익이 필요하려. 그래서 오른쪽 땅, 지역권자 땅이 요역지. 그 다음에 다니세요. 승낙했다 해서 영무에 편익. 통행이라는 편익 영무에 제공된 토지 다니세요. 제공된 왼쪽 땅 빗금친 부분만 승역지예요. 계약할 때 저 당신 아무 데나 차 들이댈게요. 그러면 전부가 빗금이 되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만 이쪽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이쪽만 담뚫는 거지. 그러면 계약 내용에 따라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부 다니세요. 얘가 만약 담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전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개념 편익이 부족하니까 필요하려. 오른쪽 땅이 요역지. 왼쪽 오른쪽 빗금친 부분 이것만 머릿속에 그려버리면 돼요. 오른쪽 땅 지역권자 땅이 요역지. 필요하려. 편익이 필요해. 다녀. 편익에 제공된 통행하는 빗금친 부분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이게 지역권의 개념이에요. 자, 왜 이용이냐? 통행이라는 목적으로 이용만 하지 점유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성질 이 승역지를 점유하지는 않아. 점유는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걸 말하거든. 사용이 점유를 전제로 해요. 근데 이용만 하니까 가끔만 다닐게요 하지 지가 들이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대법원 판례하고 연결될 거예요. 자, 전세권 갑니다. 그러면 지상 지역권 2개 받고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그런 단어를 습득하면 돼요. 오늘 입문 단계에서. 자, 전세권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전세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 을은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갑 부동산이겠지. 왼쪽 놈 갑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더 있네 조문이. 이 부동산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지전세금 3억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명 한번 들어봐요. 세 번째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은 땅지가 붙어 있죠. 지상, 지역은 땅지야. 그러니까 대상은 토지만 돼요. 하지만 전세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은 토지가 아닌 부동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봐요. 갑소유 부동산 아파트라고 해봐요. 을에게 전세 줍니다.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자, 설정 계약하고 플러스 등기를 박아야죠. 186조에 따라. 그럼 전세권자가 되고 갑은 전세권을 설정해 준 설정자가 돼요.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왜? 우리 법 조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해라. 법 규정에 박아놔 버렸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이걸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필수 요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태어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전세금 줍니다.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2년 들어갔어요. 자, 전세권은 너는 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느냐?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까지 돼요. 타인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전세권은 사용하는 물권이야. 마찬가지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지. 을이 아파트든 토지 건물 빌려서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다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나중에. 자, 전세권의 내용이에요. 타인 부동산, 토지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용익물권이야. 문제는 자, 2년 살았어요. 기간이 만료합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모든 물권 소멸 사유가 있는데 사용하는 물권에는 기간 정했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소멸해요. 나중에 하면 되고 대신 2년이 되면 을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이사 갈지 재계약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간다, 전세금 받고 간다. 전세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간이 만료해서 이사 갈 생각이 있으면 재계약 안 하면 이 시점에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태어나는 게 있어.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전세권자가 내 전세금 3억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언제 태어나느냐? 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태어나지가 않아요. 왜? 기간 중에 전세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간 끝나야 돼. 이사 갈 때. 그럴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제 태어나요. 그러면 얘가 채권자니까 주인은 전세금 돌려줄 채무를 부담하죠. 전세금 돌려줄 채무. 자, 그러면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권리는 행사하고 주인이 3억 빼줘야 되는데 아유 세입주자가 안 나타났다고 세입자가 전세금 없대. 그럴 수도 있죠. 현실에서. 그러면 세입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돌려막기 못하니까 안 줘도 되나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방이 안 나가도 공실이 발생해도 줘야 됩니다. 이 전세금에 대해서 이 전세권자에게 다른 놈을 제껴서 전세금 확보해 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란 걸 줘요. 이 우선 변제권은 자기 전세금 채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 채권 3억을 자기 후에 나타난 권리자, 기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을 제끼시고 당신이 먼저 3억 챙겨요. 어디서? 경매에서. 이게 우선에서 남을 제껴버려서 우선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이거예요. 담보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로 날려서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우선적으로 땡겨요. 전세권자도 똑같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주는 거예요. 경매로 날려서 경매 매각대금에서 땡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개념이 경매에서 땡기는 거예요. 다른 놈 제끼고. 즉 전세권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이게 주기능이지. 새 살아야지. 사용하는 권리, 용익물권. 하지만 나중에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이 전세금 채권에 대해서 다른 놈을 제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고 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저당권과 똑같은 채권,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자기 전세금을 우선 땡길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격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도 주기능은 사용해야지, 새 살아야지. 그래서 동네는 일단 용익물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밑줄 그을 때는 전세금 지급, 거기에 5글자의 밑줄.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그 다음 점유 밑줄, 사용수익 밑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합니다. 용익물권. 그 다음 전세금 밑줄, 우선변제권 밑줄. 전세금에 대해서 다른 놈 제끼고 채갈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읽어야지. 처음에는 읽고 이 세 줄짜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전세권, 전세금 지급해. 그럼 밑줄 동그라미 해놨으니까 눈에 들어올 거고 머리 들고 저 봐봐요. 세 줄 일단 읽었어. 전세권자는 주어 나왔고 전세금 주고 타인 부동산, 부동산도 밑줄 해야겠네.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토지 전세도 있겠고 건물 전세도 있을 거야. 이게 지상지역권하고 다른 점이고 점유하면서 사용하는구나. 그 다음 전세금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읽고 저 봐봐요. 공부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읽었어. 밑줄 전세금 지급, 우선 변제권, 전세금, 점유 사용세 있어. 고개를 들어요. 방금 읽은 세 줄짜리를 생각을 해야 돼. 전세권, 전세금 줘라. 전세금 반드시 주랬어. 그 다음 살아야 되니까 점유하면서 방금 밑줄 친 내용 음미를 해야 돼. 점유하면서 사용. 용익물권적 성격이 있구나. 나중에 전세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안 줘?
전세금을 딴 놈보다 우선해서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전세금 지급해라, 사용해라,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이 세 개를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들고 해도 되고 쓰면서 해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OX가 빨리빨리 골라져요.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자, 유치권 갑니다. 이제 채권 담보물권이요. 일단 법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제가 읽은 데만 읽으세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아하 남의 물건을 점유했나 봐요. 가지고 있나 봐요. 이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서 어떤 채권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 채권이 갚아야 될 시기 변제기에 있는 경우 지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그 타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아이고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분절해야 돼. 첫 번째 아하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주어 잡았죠. 소수로 그 타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구나. 일단 주어 소수로부터 잡아야 돼. 문장이 길면 타인 물건을 점유한 놈은 타인 물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나 보군. 근데 언제 유치할 권리가 태어나느냐? 그 물건 타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지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구나. 아이고 분절을 했는데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이게 법하기 어려운 거예요. 문장이 계속 훈련해야 돼요.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면 이 세 줄짜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설명을 드려야 돼. 강의를 혼자 공부하죠. 기본서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설명 반드시. 왜? 제가 먼저 이 길을 왔잖아요. 선생이. 그래서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잘 된다겠어. 갑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고장났어. 카센터 들어갑니다. 을은 카센터 사장님이에요. 자, 승용차를 수리 입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을 사장님께서 이 승용차를 점유가 넘어왔죠. 얘가 점유하다가 점유가 넘어왔죠. 입고된 상태에서 수리 들어갑니다. 이 승용차를 수리한 결과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이 발생해요.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했죠. 자, 그러면 이게 만자의 약자예요. 자, 수리해서 100만 원 수리비 발생했어요. 이틀 후 수리 완료됐어요. 찾아가세요. 갑이 왔습니다. 근데 갑이 그래요. 자, 일단 이놈은 수리비 받을 채권자죠. 이놈은 수리비 100만 원 줄 채무자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100만 원이 좀 없어요. 내일 꼭 갖다 드릴게. 제가 오늘 차 써야 되니까 내일 꼭 갖다 드릴게.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한다? 안 돼요 한다? 안 돼요 하겠지. 단골이라면 모를까. 처음 본 사람인데 뭘 믿고 길을 넘겨줘요. 그럴 때 이 사장님에게 법이 권리를 줘요. 사장님 100만 원 수리비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승용차 안 돌려줘도 돼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할 권리예요.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채권 담보를 위한 100만 원 받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유치 머물유 둘치예요. 내휘하에 머물게 하고 두어요. 유치장 생각하면 돼. 유치장 가둔다 가죠. 내휘하에 가두고 있는 거야. 즉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란 게 뭐냐? 안 돌려줘도 돼요. 인도를 넘겨주는 거, 승용차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인도 거절 권능이에요. 자, 그러면 특이한 게 있어. 지금까지 지상권 설정계약 등기, 지역권 설정계약 등기, 전세권 설정계약 등기 다 계약을 통해서 지상지역 전세권은 발생했어. 근데 이 유치권은 가박을하고 유치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이란 게 없어요. 유치권의 특색.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권리가 태어나요. 즉
계약으로 발생하는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유치권이에요. 법정 유치권. 법률 규정으로 태어나는 유치권이에요. 이걸 계약이 없다. 법률행위 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태어나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해서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법정은 법률 규정의 준말이죠. 법률 규정으로 태어나요. 계약이란 게 없어. 유치권 설정 계약은 없어요. 점유하고 있네요. 채권 있네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 안 줘요?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유치할 권 이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이 이 두 개죠. 반드시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은 태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걸 부종성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자기가 안 돌려줄 물건을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채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점유하세요. 채권 점유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외우고 나중 되면 아직 기초에 속해. 기초에. 하지만 처음에는 외워야지. 아하, 채권이 있어라. 점유하고 있어라. 채권 점유. 그런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 수리비 안 줘. 그러면 돈 수리비 100만 원 줄 때까지 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법이 정한 이 요건을 갖추면 효과로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법정은 법이 정한 요건이 되게 중요해. 왜? 이걸 갖춰야 유치권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시험은 유치권이 언제 태어나느냐 이거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유치권 이제 밑줄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타인 물건 갑 소유 승용차를 자 점유한 자는 점유 밑줄 동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점유해야 돼.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그다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밑줄 그대로 밑줄 이 채권은 모든 채권 아니에요.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 이 채권이 갚아야 될 시기 즉 수리비 주세요 할 시기가 변제기예요.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지. 그래서 채권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 채권이 있어라, 점유하고 있어라. 채권이 있어라, 점유하고 있어라. 이 전문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채권 있어라, 수리비 채권 이해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비 채권 100만 원 있고 승용차 점거하고 있고 근데 수리비를 안 줘.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를 돈 받을 때까지 이렇게 쉬운 말로 해도 돼요. 수리비 100만 원 받을 때까지 저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별거 없어. 돈 줄 때까지 저 못 줍니다. 유치권. 그다음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한번 봐봐요. 듣기만 해봐요. 을이 갑한테 전에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요. 갚아야 되는데 이놈이 안 갚아. 근데 어느 날 지차 고장났다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을이 야 갑 너 임마 전에 한 달 전에 빌려준 100만 원 왜 안 갚아? 너 임마 수리도 안 한 상태에서 100만 원 너 갚을 때까지 나 승용차 안 줄 거야. 즉 전에 빌려준 100만 원 채권으로 이 승용차를 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이 태어나겠느냐? 태어나지 않아요. 왜? 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야.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서 비롯된 비용 채권이어야 돼요. 이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돼요. 유치권이 태어나는 채권은 모든 채권 아니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승용차에서 발생해야 돼.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유치권의 채권에 해당되려면 이 목적물에 뭔가 비용을 투하해요. 그래서 비용 채권 수리비 나중에 비로 끝나면 다 유치권 돼요. 비용 채권.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지금은 느낌만 가지면 돼요.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그러면 유치권. 계약 없다. 법이 정한 이런 요건 갖추면 법이 먹여준다. 법률 규정으로 태어난다. 법정.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마지막 저당권 설명 마칠게요. 아이고 길어져.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 빌린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은행이에요. 은행은 담보대출 3억 가지고 간 채무자 갑이 점유를 은행한테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 3억 담보대출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3억 대출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밑줄, 부동산 밑줄, 우선 변제권 밑줄, 여기만 밑줄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눈으로 읽으시고. 자, 봐봐요. 이제 저당권이 뭔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방금 읽어드렸으니까 궁금하지 않아. 얼른 흑판 봐. 흑판. 갑이 은행을 찾아가요. 은행. 담보대출 3억을 하고 싶어. 3억을 빌립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러면 은행은 3억을 빌려준 3억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자. 갑은 채무자죠. 자, 3억을 빌려줄 때 은행은 그냥 빌려준다. 뭘 한다. 손을 벌린다. 주세요. 뭘 줘? 담보 주세요.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 부동산을,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객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요. 자, 둘이 계약해야지. 저당권 설정한다는 계약을 하고 반드시 물권이죠?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등기를 박아야 돼요. 계약 나오면 자동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예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설정도 써드릴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계약하고 등기 박으면 비로소 물권으로서 저당권자가 돼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 이놈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가 돼요. 항상 왼쪽 놈이 설정자 오른쪽 놈이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에요. 유치권도 수립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이 필요한 거고 3억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박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있을 때만 담보물권 태어나는 거예요. 유치권의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의 특색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갑은 소유자 갑은 은행한테 자기 아파트 키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키 안 넘겨줘. 계속 살지. 즉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즉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않아요. 결국 아까 지역권하고 똑같아. 저당권은 점유하잖아요. 담보 잡은 부동산을 은행은 절대 키 넘겨받지 않아요. 등기만 박아요. 등기만 박지 점유하잖아.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별 3개짜리야. 지역권은 통행만 해요. 저당권 등기만 박아요. 키 넘겨받지 않아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지상권 점유합니다. 전세권도 점유합니다. 유치권도 점유합니다. 소유권도 점유합니다.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합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권법 중요한 게 뭐냐? 점유예요. 점유권이 되게 중요해요. 즉 지역권하고 저당권에서만 점유하지 않지 모든 파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에서 점유란 말은 계속 나와요. 점유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을 기초로 아주 잘 잡아야 돼요. 점유권이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법조문도 많고 판례도 많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잖아요. 등기만 박아요.
등기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당권은 1차 부동산만 돼. 동산에는 저당권이 안 태어나요. 부동산만. 토지 건물에만 저당권 받게. 왜? 등기될 수 있는 것에만 저당권이 태어나. 등기.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나 저당권자인데요 알리려면 물건은 공시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등기 박아야 돼. 지가 저당권자를 나타내려면. 그래서 등기되는 것에만 저당권은 태어나요. 그래서 부동산만 저당권이 태어나지 원칙이에요. 동산은 안 돼. 다만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안 해야지. 자동차 동산이죠. 승용차. 그건 등록이 돼. 등록이 등기하고 좀 비슷하죠. 공부에 기재되니까. 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은 예외적으로 저당권이 또 돼요. 근데 민법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만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등기 등록되는 거에만 된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등록은 거의 안 나와. 우리 민법은 등기만 나오지. 이게 저당권이야. 그러면 너는 왜 저당권을 박았니? 얘가 나중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버려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때문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 마찬가지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경매권을 줘요. 경매로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는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그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땡겨요. 물론 순서대로 받겠지. 자기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담보 없는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개념은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받아요. 이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이런 기초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태어난다는 거. 채권 없는 담보물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바로 소멸해 버려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담보물권의 특성 그때 배우면 되고 지금은 저당권의 개념 점유하지 않아요.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키 안 남겨준다.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담보대출 받을 때 내가 등기만 봐가지고 내가 계속 살지. 계속 살거나 세 주거나.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거. 지역권, 저당.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 애우지 말고. 지역권이 뭔지를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림. 그래. 오른쪽 놈 의리. 통행만 하루에 2번만 다닌다. 그래서 편익의 이용. 이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 저당권 등기만 받지 키 넘겨받지 않아. 이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하고 이해하고 달라. 무조건 암기가 아니에요. 특히 민법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그렇지. 그래야 온전하게 내 것이 돼요. 온전하게. 그래야 실수가 안 일어나. 그래서 민법은 절대 무조건 외운다. 그렇게 민법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각하고 그렇네?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꾸 들으면 외워져요. 시간 해결해줘 그것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1년 동안 음악 듣지 마세요. 왔다가 짜투리 시간이요. 짜투리 시간에는 계속 들으세요. 제 과목도 듣고 학교론도 듣고 자꾸 들어야 귀가 트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책 없이 들리죠? 보여요. OX가 보인다고. 들리면 보여. 근데 제 강의를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안 들린 거예요. 그건. 소리만 들린 거지 안 들린 거예요. 그때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잠시 끄고.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듣다가 안 들린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건 책을 통해서 보충을 시켜야 돼. 근데 들었는데 다 이해가.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는 이제 책 보고 정리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들어.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귀가 익숙해져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1년 하시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민법 점수 나올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꾸 들으시라고. 강의 듣는 게 최고예요. 저의 논리가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단순히 안 외워도 되고 따라서 그 다음 낯선 법률 용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들으면 익숙해져요. 100번을 들었는데 익숙 안 해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100번 들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기초지만 기초가 민법은 진짜 중요해요. 기초가.
나중에 5월달 온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1월달 강의, 12월달 강의 시간 내서 주말에 한번 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욕심이 있어서 안 들어. 5월 강의만 듣지.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한 상태니까 애워지는 거지 막. 애우려고 하는 거지. 모래성이죠, 모래성. 그래서 민법은 기초부터 차근하게 가야 돼요. 차근. 그러면 시간이 해결이죠. 점수는 나중에 6월달, 8월달에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대신 무조건 점수 나와요. 저는 필요 없는 거 안 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기초 쌓고 그대로 계속 그 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흘러가고 잘 안 나오고 그런 건 저 안 해요. 1년에 동차로 나가려면 양을 줄여야 돼요. 모든 과목. 이것만 해도 충분히 60점에서 90점까지 나올 내용만 저는 해요. 사람에 따라 60점, 누구는 80점대. 그 내용을 제가 하니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습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너무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퍼져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학원 나오기, 결석하지 않기,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하기,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 그 정도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 다음 2차 과목도 지금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뭐 1차 뭐 먼저 하고 2차는 나중에 한 5월부터 할게요. 늦어요. 요즘 2차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2차 외울 거 많아요.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요. 2차도 일단 익숙해져야 돼. 법률 용어가.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냥 가볍게 해야 돼요. 2차 과목을 지금부터 막 공법, 중개사법 외워야겠다. 그러면 퍼져버려요. 하기 싫어버려. 공부에 실증을 느껴버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반복하세요. 단어로 공부하세요. 단어.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 머리 글자 나중에 따요. 5월달, 3월달 넘어서. 지금 단계는 머리 글자 2차 과목 절대 따지 말기를 바래요. 단어 전체로 계속 뱉어요. 그래야 익숙해져. 그러면 머리 글자 많이 안 따도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따시고. 익숙해지는 걸 방해하는 게 두 문자 공부 방법이에요. 단어로 계속 붙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계속 뱉어야 돼. 재착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단어로 공부하세요. 단어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물권, 채권, 임차권 두 문자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단어가 익숙해진 후. 그러면 두 문자 딸 것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단어로 공부해서 단어. 키워드 단어 싸움이야. 시험은. 아셨죠? 다음 주에 봬요.